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와 크게 다투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식과 며느리와 친구와 혹은 배우자와 싸움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가 내뱉은 단 한마디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이른이 넘어 쓰신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늙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칼이 아니라 혀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린다. 오늘 200년 전 유배지에서 평생의 지혜를 정리하신 선생의 가르침을 나누려 합니다. 나이 들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 3가지.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말하지 마라. 선생께서 가장 먼저 경계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 들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며 말문을 엽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어. 나는 너희 나이 때 벌써 과장이었단 말이야.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요즘 젊은이들은 고생을 몰라.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말하는 순간은 기분이 좋습니다. 내 인생이 의미 있었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제 친구 중에 박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은퇴 전에는 대기업 임원까지 하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가족 모임만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퇴근했어. 주말도 없이 일했지. 그래서 지금 이만큼 모은 거야. 요즘 애들은 워라밸 어쩌고 하면서 칼퇴근이나 하고, 그러니까 집도 못 사는 거야. 처음에는 자식들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명절에 모여도 아버지 말씀만 나오면 다들 핸드폰만 봅니다. 먼저 자리를 뜹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들도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처럼 집값이 싸지도 않습니다.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계속 예전 자랑만 늘어놓으면 자식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점점 거리를 둡니다. 이웃집 최 선생님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박 선생보다 더 성공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절대 과거 자랑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식들이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요즘 정말 힘들지. 아빠 때보다 너희가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것 같아. 그런데도 이만큼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더 자주 찾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는 것은 현재의 초라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정 훌륭했던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빛이 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자식 세대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아직도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는 아직도 산에 잘 올라가. 나는 약 하나 안 먹어. 나는 병원 갈 일이 없어. 나는 아직 정정해. 혹시 이런 말씀 자주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얼마 전 동네 경로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정말 건강하신 분입니다. 경로당에 오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매일 5km씩 걸어.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나는 약 하나를 안 먹는다고. 건강 비결이 뭐냐고? 의지야, 의지. 그 옆에 계시던 이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무릎이 안 좋아 걷는 것도 힘드십니다. 당뇨약, 혈압약 여러 가지를 드십니다. 김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이 선생님은 조용히 일어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로 경로당에 잘 안 나오십니다. 제가 찾아가 여쭤봤습니다. 왜 요즘 안 나오세요? 이 선생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면 내가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나도 건강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 자랑 들으면 나는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건강한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더 배려합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정 선생님은 실제로 매우 건강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건강 자랑을 하지 않으십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나이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있겠어. 다들 고생이 많으시지. 천천히 가도 괜찮아.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춰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자신의 불편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선생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건강은 하늘이 준 선물이지 내가 만든 업적이 아니다. 선물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랑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가슴 아픈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모은 재산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이것이 가장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 안정이 큰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 부부는 노후 준비 잘 해놨어.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돼. 요즘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우리 집은 지금. 이런 말 혹시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제 동네에 장 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으로 성공하셔서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로우신 분입니다. 모임만 나오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에 손주 결혼 비용 전부 내가 댔어. 3억이 들었는데 뭐 그 정도야. 우리 애들한테는 각자 집 한 채씩 사줬고 여행은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비즈니스석으로만 타. 처음에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하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썼습니다.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을 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계속 돈 자랑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뭐 한 거지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장 사장님 전화가 오면 받기 싫어집니다. 만나면 또 무슨 자랑일까 두려워집니다. 결국 장 사장님은 이제 혼자 식사하십니다. 돈은 많지만 친구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동네 한 선생님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매우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절대 내색하지 않으십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가장 저렴한 식당을 고르십니다. 나 요즘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 하시며 웃으십니다.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들어주십니다. 우리 나이에 다 비슷하지 뭐 하시며 공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선생님을 찾습니다. 한 선생님과 있으면 내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 그대로를 인정받는 기분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아들에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재물은 하늘이 잠시 맡긴 것이다. 내 것이라 착각하여 자랑하는 순간 하늘이 도로 가져간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감추는 사람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절대 돈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랑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했구나 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속으로 3번 세어보십시오. 하나,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둘, 이 말이 자랑처럼 들리지 않을까? 셋, 이 말을 굳이 해야 할까? 이 3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둘째, 듣는 비율을 늘리십시오. 말하기 30, 듣기 70. 이것이 노년의 대화 황금 비율입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셋째,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했어. 대신 당신도 힘들겠네요. 나는 안 그래. 대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건강해. 대신 우리 나이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있겠어요. 이런 말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 함부로 열면 마음이 다 드러나 버린다. 신중하게 열면 아름다운 것만 보인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친애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젊음은 같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노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건강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 경청하십시오. 공감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지에서 홀로 앉아 깨달으신 그 진리,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을 조심하라. 입은 복을 부르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한다.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매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더 많은 분들께 이 가르침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 한마디로 복받는 노년 되시길 바랍니다.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